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서브넷 마스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시리즈가 1편도 있고 2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안 보셨다면 그거를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시리즈에서 세 번째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결론부터 한번 빠르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서브넷 마스크. 이건요, 내가 사용 중인 네트워크 주소, 개수, 범주를 지칭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브넷 마스크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 설계자 관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관점. 그렇죠? 이게 지금. 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관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내가 노트북을 쓰고 있다, 그냥 PC를 쓰고 있다, 모바일을 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요, 사실 두 번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1번 관점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는 정리는 실제로 요 관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카페에 있어, 가정집에 있어, 사무실에 있어. 그러면 내가 사용 중인 네트워크 주소가 이제 몇 개 범주 안에 있는 거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256개 정도의 범주를 많이 써요. 아니면은 뭐 128개 범주 같은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네트워크, 내 가정집의 네트워크, 우리 사무실의 네트워크가 총 128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난 거죠. 예. 그리고 뭐 25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공항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더 커요. 그러면은 총 개수가 256개, 180개 정도의 범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꽤 크게, 뭐, 예를 들어서 한 6만 개가 넘는 개수 범주 안에서, 내 주소가 하나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IP 주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 망이 카페에서 카페, 공항에서 공항, 그리고 빌딩에서 빌딩,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커넥션이 돼서 라우팅이라는 과정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 이 망의 범주를 결국에 지칭하게 됩니다. 물론 나의 주소는 이제 하나를 쓰는 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느 범주 안에 있느냐, 내 로컬 망의 범주가 뭐냐를 지칭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고, 넷마스크고, 서브넷 마스크 비트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IP 주소를 보고 서브넷 마스크를 보면 클라이언트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망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 그 망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2편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핑을 해가지고 www.google.com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 첫 번째 뭐였나요? ARP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www.google.com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핑이라고 하는 ICMP 패킷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통신이 되기 전에 www.google.com의 IP 주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외부망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거 2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DNS 서버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외부망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그래서 ARP는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왜? 내가 만약에 내부망 통신을 하게 되면은 내부망 IP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IP 주소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맥 주소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맥 주소 구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외부망으로 가야 된다면, 그때는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ARP 패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로드캐스트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브로드캐스트를 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서브넷 마스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내 IP 주소가 있고 내 IP 주소 범주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브로드캐스트를 쭉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집 기준으로 128개 범주에다 브로드캐스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256개에다가 브로드캐스트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서브넷 마스크라는 그 숫자 값을 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간의 그 범주가 몇 개의 범주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RP의 동작 과정에서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이 넷마스크, 서브넷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범주를 알 수 있고 범주를 알아야지 브로드캐스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맥 주소 부분들을 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와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내부망인지 외부망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망, 이 전체 망이죠. 이 망의 어떤 주소 개수와 이 로컬 망의 128기인지 256기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적지로 보게 된 IP 주소, 예를 들어서 구글의 웹서버 IP 주소,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망 주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외부망 주소가 아니라 숫자 값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브넷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128개가 있다. 그럼 128개 범주 안에 들어가는 주소가 아니야. 라는 걸 보고 외부망 주소니까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주소 범주 안에 들어가. 그럼 내부망 주소니까 해당 IP 주소의 맥 주소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씩 가보죠. 일단은 네트워크 설계자 관점으로 기준으로 서브넷 마스크가 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서브넷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가용 범위를 뜻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8개 단위의 가용 범위, 256개의 가용 범위, 이런 가용 범위 개수를 지칭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브넷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총 256개 IP 주소가 있다. 근데 이때 서브넷을 적용하는 순간 부분망으로 나눠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자 관점에서 서브넷이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뭐죠? 사실 설계자 관점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 관점인 거예요. 내가 카페에 갔을 때, 내가 공항에 갔을 때, 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비트를 봤을 때, 우리 망이 전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IP 주소만 보고도 우리 망의 내부망 주소 IP 주소인지, 외부망 IP 주소인지 구별하고, 네.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해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점에 따라서 쓸모가 없는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실용적인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쓸모 없다는 게 아니라 서브넷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말 그대로 서브넷, 그래서 부분망으로 나누기 위해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설계자 관점이고요. 설계자 관점은 어느 정도만 이게 이렇게 배경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클라이언트 관점, 나는 여기 128개 중에서 한 명, 하나의 모바일, 하나의 PC, 하나의 노트북일 거라는 말이죠. 그 관점에서 서브넷 마스크 비트를 봤을 때, 우리 망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뻗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서브넷 마스크 비트, 이 비트 부분이 몇 개 범주들을 지칭하는지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외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그냥 꼭 외우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168.10.0부터 192.168.2555까지 0부터 25까지인가 총 몇 개입니까? 256개를 두 개로 나눠서 할 때 이 서브넷 마스크 비트를 24가 아니라 25로 표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범주는 128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25를 봐야지 해당 주소가 외부 주소인지 내부 주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ARP 패킷을 보낼 때도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얻어올 건지 해당 IP 주소의 맥 주소를 얻어올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는 설계자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 서브넷 마스크를 내가 카페에 있든 공항에 있든 우리 네트워크 망은 도대체 몇 개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 IP 주소 중에서 내가 있고, 그리고 다른 IP 주소, 상대방, 수신지, 그러니까 목적지의 IP 주소가 내부망인지 외부망인지 어떻게 구별하지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배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IP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넷 계산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요거를 돌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고 계산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공부하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내 IP 주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비트, 뭐 아니면 서브넷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두 개만 값을 얻어내면 내가 사용 중인 망의 어떤 개수, 128개 덩어리인지
256개의 덩어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계산기가 꼭 없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에 한번 문제를 살짝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눅스 마스터 그 자격증 문제에서 하나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IP 주소를 이렇게 비트 단위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IP 주소, 전체 주소 범주가 32비트를 표현한 주소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택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뭐 배달 같은 거 시킬 때 주소를 적죠. 그쵸? 그쵸?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하자가 약간 좀 잠깐 문제가 생기는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막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그쵸? 구체적인 장소를 완벽하게 적죠. 뭐 번지수라든지 뭐 길로 적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유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고유한 주소가 지칭되게 됩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집집마다 고유한 주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컴퓨터, 노트북, PC, 모바일 이런 친구들이 이 32비트로 표현한 주소들을 고유하게 갖게 됩니다. 그게 42억 개 정도가 되는 거고 비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0000부터 0001 여러 가지 표현이 결국에 2의 32승 가지수를 통해서 42억 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이 42억 개 부분들을 공인 IP 주소, 고정 IP 주소라고 지칭하고 모든 호스트, 그러니까 모바일이든 PC든 이런 친구들이 한 개당 할당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클래스라는 단위로 묶어서 관리들을 하고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42억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42억 개를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이 42억 개를 조금 클래스라는 묶음으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는 A 클래스라는 아주 큰 덩어리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주소 범주가 좀 여러 개의 묶음인 거죠. 그리고 조금 중간 덩어리 묶음으로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좀 개수가 많이 필요 없어. 한 256개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은 좀 작은 덩어리 개수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클래스라는 단위로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것들까지 이제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42억 개를 그냥 통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한 곳은 큰 덩어리 묶음으로 주고 그게 A 클래스 주소인 거죠. 적게 필요한 곳은 적은 묶음 덩어리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거는 C 클래스긴 합니다. 근데 B 클래스도 이제 많이 보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 다 고정 IP 주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보는 거는 사설망 주소라고 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데 이게 왜 등장을 했고 어떻게 등장했는지도 알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PC들도 너무 많고요. 노트북도 많고, 모바일도 많고, 너무 많아요. 기기들도. IoT 기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 논문이 처음에 IPv4의 논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42억 개면 충분하다라고 봤는데 주소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 써서 공유해서 쓰는 개념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사실 IP 주소라는 건 고유해야 되잖아요.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IP 주소들을 우리가 약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설망 IP 주소야. 그래서 공인으로 고유한 건 아니지만 이 내 네트워크 망 안에서는 고유해. 그리고 그거를 고유한 주소로 변환해서 쓰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쓰게 되는 42억 개 부분들을 비효율적으로 각각 다 모두 다 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가 이제 통용될 수 있는 한 단계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NAT라고 해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개념으로 연결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망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특정 IP 주소들은 주소 범주만 보더라도 이거는 공인 IP 주소네? 아니네? 라는 거를 실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배경 지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192.168입니다. 요거는 뭐 사무실이든 뭐 가정집이든 보통 IP 주소 그 찍어보면은 192.168점 대역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소 자체의 범주가 특수한 범주인 거예요.
공인 IP 주소로 이제 전부 다 통용되는 그런 주소가 아니라 사설 안에서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명령어로 보시게 된다면 보통 윈도우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config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92.168.IP 어드레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서브넷 마스크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192.168.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인 IP 주소가 아니라 사설마 IP 주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설마 IP 주소인데 그 주소가 몇 개의 덩어리의 범주에 있는 거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2525250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면 256개의 덩어리를 지칭하게 돼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브넷 마스크 계산기를 일단 돌려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IP 어드레스가 일단 나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떤 클래스를 지칭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프라이빗 IP 주소 범주인지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속을 해놨으니까 특정 범주들은 사설망 IP 주소로 쓴다. 그래서 사설망 IP 주소는 여기 카페, 저기 카페, 여기 가정집, 저기 사무실 사실 다 중복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안에서는 중복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프라이빗 주소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나갈 때는 보통 트랜스레이션이 돼서 공인 IP 주소로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전 수업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ifconfig.me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공인 IP 주소로 쓰는 거, 그리고 사설망 IP 주소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192.168점 대역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218점 대역대로 나오게 되면 보이죠. 이거는 트랜스레이션이 돼서 실제로 공인 IP 주소로 변환돼서 나가는 주소로 지칭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소를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망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써요. 카페를 가나 공항을 가나 이런 구조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 범주를 판단하기 위한 게 이 넷마스크고요. 이 넷마스크가 결국에 대역대 주소 범주를 지칭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 숫자가 2호잖아요. 그게 0부터 2호까지니까 256개죠. 그럼 256, 256, 256, 256을 싹 다 곱하면 아까 말했던 42억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뒤에 보이는 이 숫자 0, 0이잖아요. 그러면은 256 마이너스 0을 하시면은 그 범주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6 마이너스 0을 하는 거야. 뒤에를.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네트워크 범주 개수가 몇이야? 256개인 거예요. 내 네트워크 망에서. 예. 그러면은 응용을 해서 만약에 이게 뒤에 0이 아니라 192야. 예. 그러면은 200, 256 마이너스 192.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이게 이제 64개입니다. 64개. 그쵸? 그러면은 요게 64개 덩어리라는 걸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망이 64개 덩어리라는 걸 지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넷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망,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 망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주 안에 있으면 내부망 주소인 거고요. 밖에 있으면 외부망 주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목적지 주소를 기준으로 외부망, 내부망을 구별할 때도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주가 나오게 되면 첫 시작 주소와 마지막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구분 짓게 되고요. 이 두 개는 특수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서 192.168.01부터 192.168.0.254까지의 부분만 실제 모바일, PC,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태블릿 이런 친구들이 할당해서 쓸 수 있는 개수를 지칭하게 돼요. 그래서 총 256개 중에서 첫 주소와 끝 주소는 특수하게 쓰고요. 그러니까 첫 주소와 끝 주소는 빼버려. 그럼 256에서 2를 빼는 거니까 254개가 나오죠. 그리고 254개를 모바일, PC, 태블릿 이런 노트북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나눠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범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가용 범위 범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내가 목적지 주소가 있을 때 그 친구가 내부망 주소인지 외부망 주소인지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응용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 주소로도 보겠지만 한번 리눅스 마스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번 일단 풀어보죠.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 조건일 때 설정되는 게이트웨이 주소 값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자,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지칭하기 나름이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예, 꼭 하나로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마지막 주소, 네트워크 주소, 첫 주소 이렇게 특수하게 쓰는 주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예 진짜로 지정이 된 주소예요. 근데 게이트웨이 주소는 사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거법으로 풀어야지 맞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면 이거는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는 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IP 주소는 192.168.5.66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언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25.25.25잖아요. 그리고 192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192를 떼우는 거예요. 그리고 256을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6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망은 64개 덩어리라는 거를 지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255.25.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거부터 보면은 256-0이잖아요. 그러면은 256개죠. 그쵸? 256개죠? 근데 여기도 0이잖아요. 그러면은 256개가 또 있는 거예요. 256개가. 그쵸? 그러면은 256 곱하기 256. 예. 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 몇 개입니까? 총 몇 개? 65,000? 예. 65,536개가 나오게 됩니다. 예. 실제로 곱하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게 이 서브넷 마스크 일대의 범주, 우리 네트워크망의 총 개수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하면 한 6만 개 정도에다가 범주에다 쭉 뿌리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떨어져 있으면 곱하기를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냥 맨 마지막이 보통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256에서 빼서 우리 범주 개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은 정석으로는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막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써먹기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을 해서 좀 말씀드린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일단 64개 덩어리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192.168점 요 대역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 범주가 256개예요. 그러면은 192.168점 5.0에서 192.168.5.255까지가 됩니다. 이게 총 범주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서브넷은 지금 보시면 64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64개 그룹으로 덩어리로 묶음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를 묶음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64개 덩어리를 한번 여러 개로 보죠. 그러면은 192.168점 168.0 5.0부터 192.168.5.63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 6, 4부터 127 그리고 128부터 192 아, 이렇게 그 다음에 192부터 255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덩어리가 첫 번째 그룹 덩어리 묶음 두 번째 묶음 덩어리 세 번째 묶음 네 번째 묶음으로 서브넷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총 256개를 나눠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진짜 주소망은 이 192라고 적혀져 있는 걸 토대로 봐서 아 우리는 64개 묶음이 우리 네트워크 망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IP 주소가 범주가 들어간 범주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여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6이잖아요. 66으로 끝나는 친구는 두 번째 묶음 덩어리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망은 여기가 우리 망인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하면 여기 안에서만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주소와 마지막 주소는 특수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64개 중에서 62개가 실제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주소 범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보죠. 게이트웨이 주소 값이라는 거는 사실상 변동돼서 여러 개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27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특수하게 쓰이는 것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겠고요. 128과 129는 범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망 주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거가 되는 식으로 그 게이트웨이가 1번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보통은 게이트웨이 주소가 조금은 이제 앞 주소, 이게 초반 주소, 이제 네트워크 주소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고 첫 주소 혹은 이제 마지막 주소 이런 것들로 많이 지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소로 지정되긴 했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 적용을 해서 1번이라는 정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다? 내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 망의 그 범주, 가용 범위 범주를 지칭하게 되는 비트이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주소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실용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에 가고 카페에 가고 공항에 가면서 내가 쓰고 있는 주소가 B클래스인지 C클래스인지 그리고 그 사설망이라면 어느 주소 범주 안에 있는 건지 한번 그때그때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브넷 마스크 편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